의정부 가능동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산곡동에 있는 캠프 스탠리가 반환됐습니다. 미군기지 반환 소식이 알려지자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감격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며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정부시 갑을 당원협의회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대해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습니다. 28일 0시 기준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2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94만 70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10수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 가능동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산곡동에 있는 캠프 스탠리가 반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미국과 주한미군 지휘협정 합동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기지 반환 소식이 알려지자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감격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며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의정부시는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최첨단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고산동 캠프 스탠리 취수장 반환이 확정됨에 따라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정부시 갑을 당원협의회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대해 관련된 모든 사안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습니다. 당협위는 27일 성명문을 내고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수한 희생의 상징적인 장소인 미군기지 반환을 환영한다면서도 미군 반환기지 캠프 카일 개발 사업에서 특혜와 위법성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지는 등 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당협위는 그러면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대한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8일 0시 기준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2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94만 703명으로 늘었는데요. 사망자는 23명 발생하면서 누적 사망자도 2,48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치료 병상은 전체 6,005곳 가운데 56.5%가 사용 중이며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874곳 가운데 46.9%가 사용 중입니다. 하루에 10수만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동안 나는 아니겠지 하던 분들도 이제는 코로나가 바로 옆에 온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코로나19 완치자와 전화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재택치료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느낌이 들면서 별 느낌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목 아픔과 열이 나기 시작해서 1, 2차 때는 목 아픔과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정도였는데 3, 4, 2차 때는 열과 함께 몸살이 좀 심하게 와서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3차 접종도 받은 상황인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거의 걸린 사람이 없던 상황인데 설마 제가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는 이제 제가 또 타지에 혼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중증으로 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좀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확진 받은 당일에 그 확진 확인서 작성할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소통이 잘 됐던 것 같고 전화를 했을 때는 약간 항상 통화 중일 때가 많아서 통화하기가 좀 힘들었고 자가격리 해제 확인서도 제가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야 그 다음날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보건소에서는 제가 먼저 묻기 전에는 딱히 대답을 해주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간의 전기침과 콧물이 살짝 있긴 하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고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해 봤을 때도 음성으로 떴습니다. 근데 약간의 전기침이 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불행할까봐 여전히 재택 중이며 웬만해서는 그래도 아직은 집 밖으로는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번이라도 큰 일이 안 일어나고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물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이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1절을 맞아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몽골 의사로 알려진 이태준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알려진 박자혜 여사를 만나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몽골에서 인수를 베풀면서 독립운동을 펼친 이태준 선생은 업적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중 한 명입니다. 이태준 선생은 안창호 선생을 치료하면서 신민회, 또 비밀결사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신민회 가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되고요. 몽골로 이제 가시는데 의원을 개업을 해서 몽골인들과 몽골의 왕을 치료를 해주는 일을 하면서 몽골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이제 대접을 받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비, 또 무기를 살 수 있는 뭐 자금, 뭐 이런 그 독립운동 자금을 주로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십니다. 이태준 선생은 세브란스 의학교 재학 시절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비밀 청년단체인 청년하구회에 가담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몽골로 간 이태준 선생은 몽골에서 의사로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태준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은 러시아 백위파 부대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면서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1년에 그 러시아의 그 백위파, 백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세요. 몽골의 그 어떤 산에서. 그리고 그 백군들은 이태준 선생의 시신을 숨겨서 아직까지도 이태준 선생의 시신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더 잘 알려진 박자혜 여사도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입니다. 박자혜 여사는 간호부 시절 3.1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간호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채호 선생과 결혼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국내외 독립운동가들 간의 연락이나 미립국하여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를 도왔습니다. 살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옥바라지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을 사셨고, 의열단원들이 이제 폭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또 동양척 주식회사 나석주 의사가 던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박자혜 여사가 폭탄도 옮겨주고 길잡이도 해주고 이런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세요. 생활을 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게 살았지요. 올해로 103주년을 맞이하는 3.1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할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국기 하강식을 알리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이 영화의 한 장면 기억하시나요? 태극기를 달고 내리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
1989년 이후에 이 모습은 사라졌는데요. 자, 요즘 우리는 태극기를 얼마나 달고 있을까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기 개항일마다 매번 태극기를 다는 성인 남녀는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에 1명도 채 안 되는 꼴인데요. 되도록이면 달려고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지만 달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도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103년 전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졌던 만세 소리. 그날을 기리며 이번 3.1절에는 태극기를 꼭 달아보는 게 어떨까요?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의 간격을 붙여서 높게 달아야 합니다. 또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을 향하도록 하면 되고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연천을 찾아온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상당수가 민통선을 벗어난 곳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연천 임진강 시민네트워크 이서구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두루미들 상당수가 월동지를 좀 옮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민통선 바깥에 그 군남댐 하류로 잠자리를 이용하는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몇몇 가족 개체군들이 이곳을 좀 잠자리로 이용해 왔는데 올 들어 두루미하고 재두루미가 수십여 개체에서 많게는 150여 개체까지 잠자리로 이용하는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월동지를 옮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민통선 안에 두루미 그 서식 환경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 두루미의 그 주요 잠자리로 이용되고 있던 임진강 빙해열과 장군여울이 있는데 군남댐 겨울철 담수로 인해 가지고 천혜의 잠자리인 장군여울이 잠기고 또 이게 또 얼면서 댐 하류인 그 이곳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두루미는 그 140cm 정도의 그 큰 키를 가진 그 경계심이 많은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천적으로 불리는 그 삭 같은 그런 걸 피해 가지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유속이 빠른 그 여울에서 물에서 집단적으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개체 수가 증가해 가지고 빙해여울에 잠자리도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때로는 그 일부 이런 거를 촬영을 하려는 사람들의 이러한 위협 요인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문제점 짚어주셨지만 그중에서 특히 군남댐 담수 문제가 좀 우려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분 담수를 하고 있는데 두루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군남댐이 몇 년 전부터 겨울철 담수를 시작하면서 두루미가 월동하는 10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 약 1,300만 톤의 물을 가두어 두루미의 주요 월동지인 장군여울이 잠자리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겨울철 담수의 목적이 하천 생태를 위한 유황 개선이라는 명분으로를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농사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담수가 정 필요하다면 두루미 월동 기간인 11월부터 3월 말까지는 담수를 하지 말고 두루미가 떠난 4월부터 담수를 해도 농업용수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약 15일가량 담수를 하면은 물이 어느 정도 원하는 양의 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년째 이게 지속되는 거는 천연기념물까지도 쫓아내면서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을 하는 것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천 임진강 시민네트워크 이서구 대표였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